어제 국회에 210일 동안은 진통을 겪고 법안이 통과된 지 국회에 계류 중이던 원시화법이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자, 정의화 의장이 이제는 명분이 하도 없다 보니까 이제 직권상정을 했죠. 그래서 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뭐 국민의당도 오고 새누리당도 뭐 어제 안 오면 징계하겠다 해서 많이 가고 해서 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과됐는데요. 이 재석 223명, 지금 국회의원 300명인데 77명이 산으로 갔는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선거구가 더 바쁘다는 거겠죠. 어쨌든 찬성 174, 반대 24명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109명인데요. 반대는 24개 나왔습니다. 기권 25. 그러니까 합쳐서 49명이 반대 기권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달 23일 새누리당과 원시화법 처리에 합의했던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 부대표가 반대표를 던졌고 이목희 정책위원장이 기권을 했습니다. 원시화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반대해온 박영선 비대위원, 문재인 전 대표는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천정배 등 참석자 1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가 고작 2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태까지 이 원시화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 지난한 논쟁이 무의미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원시화법이 재벌특혜법이었다면 그건 반대해야죠. 저도 반대합니다. 구조조정을 빙자해서요, 한마디로 구조조정되는 기업들을 재벌들이 쉽게 가져가고 재벌들이 경영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누더기가 된 그런 계열사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쉽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법이라면요, 이거야말로 특혜 중에 특혜인데 이런 법이 통과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재벌법이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온 야당 의원들이 24명만 반대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동안에 반대해온 그 재벌 특혜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빨리 경제가 위기니까 법 빨리 통과시켜라, 빨리 안 통과시키면 경제가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심의도 하지 못한 채 무조건 법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근데요, 충분히 심의할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몇 번 TV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법이 문제인지를 갖다가 압축해서, 그 법의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압축해서 그 조항을 가지고 여야가 TV 등을 통해서 공개 토론을 국민 앞에 벌이고, 그럼 국민이 누가 더 논리적인지 판단할 거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은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니냐. 그걸 야당이 할 자신이 없다면 통과시키고, 야당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 명분이 분명히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있다면 통과 안 시키는 게 맞다고 이야기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명분이 부족했다는 걸 야당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화법이다 해서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이다. 제목은 기업활력제고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면 누구한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나 특혜를 주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반대를 하지 마세요.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던가요? 그래서 이 원시화법 통과, 불통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 수준이 이 정도로 저열하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제도 선거구 획정안은 통과 안 시켰습니다. 더민주당의 지도부는 정의화 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자체적으로 정해 늦어도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고 어제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죠. 1월 초에도 이 소리 똑같이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또 들어본 소리입니다. 이어 정의화 의장이 일정 기간을 거쳐 19일까지는 선거법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월 19일까지요. 선거구가 없는 상황인데
예비후보 등록도 사실상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각자 편법하에 선관위의 묵인 아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법이 선거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전부 다 소송감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구가 법적으로 없는데요. 예비후보 등록 지금 받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선거구가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선거구 지금 1월 1일 이전에 선거구가 있었죠.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그 이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사람은 사실상 등록이 무효인데도 예비후보 자격을 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래서 이런 거 그냥 슬그머니 다 편법으로 합법화하는 척하고 넘어가자고 하고 있고 선관위는 거기 동조하고 있고 법은 작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어딥니까? 이거 서부시대 때요. 이 뭡니까? 서부의 사막 가운데 있는 한 마을에 보면 뭐 이렇게 카우보이나 건맨이 들어서 가지고 서로 총질하는 때보다도 더 무법이에요. 아무리 저거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해도 이런 무법천지를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선거를 관리해야 될 공직기관이 어쩔 수 없는 무법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서부에서 총잡이끼리 서로 총 쏘고 나면요 보안관이 와서 슬그머니 시체 치우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법과 노동 관련 사법, 내테러 방지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저는요 새누리당이 정말로 대통령을 생각해서 노동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선거법하고 연결시켜가 이럽니까? 저는 옛날에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 진위를 믿었는데요. 이제는요 김무성 대표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더 최대한 늦춰가지고 한마디로 현재 설정해 놓은 상향식 경선을 그대로 얼렁뚱땅 통과시키려고 일부러 선거구 획정을 늦추기 위해서 대통령의 통과를 바라는 그 심정을 명분 삼아서 선거구 획정을 노동관계법에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이제요 선거구 획정하고 이거하고 연결하지 말고 선거구 획정부터 빨리 하길 바랍니다. 노동관계법 쉽게 되겠어요? 안 되는 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 더민주당은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북한 인권법하고 테러 방지법부터 먼저 통과시키십시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이 다른 노동관계법이니 지저분한 법하고 연결하지 말고 통과시키고요. 민주당은 테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세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국회의원들이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 속죄를 좀 하십시오. 하여튼 임기 끝날 때까지 꼼수를 아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국회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야당을 비판했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장인가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버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니까 더민주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은 저는 그분하고 좀 아는 사이인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민주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까? 한국의 야당이 망하지 않고 건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건전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 건실하게 살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어차피요. 총선 치르고 나면 김종인 위원장 친노가 집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가시기 싫다고 해도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덕분에 완전 망하는 꼴을 면하고요. 다시 사람 구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 120, 30석 얻었고 덕분에 우리가 총선 이겼습니다. 이래 말하겠죠. 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요. 본인이 칼자루를 잡았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역대 야당이 본인 행태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국민한테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야당이 변해가는 모습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가. 야당은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이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뭐 80 가까우신 분 아닙니까? 뭐 욕심이 있어 저는 거기 갔다고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존에 왜 야당이 새누리당의 절반의 지지율을 받는 그런 행태로 망해버렸는가? 왜 야당이 분열됐는가? 왜 친노가 문제인가? 야당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좌편향, 이념, 뭐 가치에 대한 일종의 경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청산하고 합리적이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야당을 만들 건가? 이런 부분으로 과감하게 총선 물갈이하고 과감하게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강경파 소수가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요, 본인이 거기 가서 뭔 영광을 얻을 일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언제 쫓아내도 선거 끝나면 쫓아낼 겁니다. 솔직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비례대표라도 해서 대선까지 뭐 그분이 가진 가치를 갖고 가려고는 하겠죠. 근데 솔직히 뭐 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식이 지켜질지도 잘 모르겠어요. 좌우한 김종인 위원장은 어렵게 맡았으니까 정말 뭐 광주에 가서요, 언제 어차피 한번 절에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무릎까지 꿇었고 하기 싫은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저것 너무 의식하지 말고요, 제대로 좀 하시길 바라는데, 이 원시화법이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 경제가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반대하시든가 결국 해주지 않습니까? 어제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야당하는 후배들한테 교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다시 정치판에 들어와가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